HLB가 1.84% 하락하며 오늘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1.2% 상승으로 마감하였으며 전기전자가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1.36% 상승하며 역시나 출량파가 언급한 이후 코스피보다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소비재와 금융업이 상승을 주도했으며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출량파는 종목 분석을 하면서 상승할 때 너무 양봉으로 급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음봉이 섞여가며 템포 조절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의 투자자들은 양봉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봉으로만 상승하게 되면 일봉의 지지 기반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5분봉으로 확인해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틀 전에는 단기 저항이라고 말씀드린 37,350원을 한호가 위에서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음날에는 37,350원 한호가 아래에서 반등하며 말씀드린 37,350원이 저항과 지지의 기준점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 또한 37,350원 한호가 아래에서 마감하며 해당 구간의 지지력을 또다시 증명하였습니다. 주봉으로 확인해보면 39,498원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종가를 형성하거나 꼬리로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 교차되는 구간은 기본적으로 저항력이나 지지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월 13일부터 시작되는 3주간의 횡보는 해당 구간의 에너지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을 만큼 견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과 현재 구간 사이에 새로운 파동이 형성됐다면 과거의 에너지가 현재까지 미치지 못하겠지만 해당 구간과 현재 구간 사이에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에너지가 현재까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봉보다는 일봉의 에너지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주봉이나 월봉보다는 일봉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월 20일 상한가가 나온 주간에는 해당 위치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일봉 저항과 주봉 저항이 밀집된 구간이었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왔어도 그다지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윗꼬리가 길면 무조건 안 좋다고 말하는 주식 분석가들이 많은데 윗꼬리에 대한 분석은 해당 구간의 저항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고 두드리면 두드린 횟수에 비례해서 저항력이 약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두드린 횟수에 비례해서 저항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3주간 해당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저항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항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아무튼 2월 넷째 주에도 돌파를 시도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주에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인데 최근에 2번이나 돌파를 시도한 만큼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39,592원 구간의 시종가가 여러 차례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써 해당 구간은 일봉과 주봉은 물론이고 월봉까지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대응을 할 때는 일봉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주봉과 월봉은 에너지의 크기를 디테일하게 확인하거나 거시적인 흐름을 체크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시 5분봉을 보시겠습니다. 금일 HLB는 갭을 띄우며 기대감을 주었는데 바이오 섹터가 약세를 보이며 시가가 최고가가 되는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식약처장이 참석하는 심포지엄에서 간암 1차 3상을 발표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매물 흡수와 함께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결국 약세 전환하였으며 장막판에는 37,350원에서 한동안 머물렀다가 동시호가 때 한호가를 더 내주며 마감하였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HLB의 100% 자회사인 엘레바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재미아닌 제약인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약바이오 심포지움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간암 3상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엘레바 최고운영 책임자인 장성훈 박사는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 간암 1차 병용요법의 OS가 22.1개월로 역대 최장 기간을 보여줬다는 내용과 함께 PFS, ORR 등의 주요 임상 성과를 공개했는데 이는 이미 공개된 내용들이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지만 식약처장 앞에서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신약 허가 신청 과정에서 식약처 차원의 지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금일 수급과 공매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며 식지 않은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거래일을 합산하면 기관은 7만 8천 주를 순매수하였고 외국인은 31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개인은 39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전일 공매도 비중이 2.57%로 크게 축소되며
2.57%라는 수치는 공매도 과열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될 때나 나올 만한 비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5.6%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HLB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공매도가 분발해 주기를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공매도 물량은 결국 대상승 시기에 유용한 자양분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공매도 포지션을 가늠할 수 있는 대차잔고는 하루 전 거래일까지만 확인되며 상한가 직후 늘어났던 대차잔고 금액이 추세적으로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은 이거래일 전까지만 확인되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한가 이후 급속히 하락했다가 잠시 반등했지만 최근에는 또다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총평해보면 공매도 세력들이 여전히 기가 눌려있는 모습인데 대상승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공매도 세력이 조금 더 분발해줘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HLB에서 대상승이 나오면 장중에 유튜브 커뮤니티로 대응 방안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출향파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출향파의 장중 메시지를 신속하게 수신하실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